상사도 제대로 지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답답해. 누구 책임이냐? 사장의 책임입니다. 왜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고 있어? 지시를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표준화를 시켜주던가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주던가. 명령 지시를 명확하게 하래요. 똑같은 지시를 내려도 지시받은 직원의 업무 이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과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관계의 특성상 상사에게 재확인하고 묻는 것을 자신이 부족하다고 드러내는 것 같아 망설이게 되는데, 직원들은 원래 보통 망설여요. 그래서 확인받고 싶고 물어보고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물어보면 마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사장님이 날 그렇게 생각할까봐 직원들은 망설이는 거예요. 이때는 물어보는 걸 편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실수하는 것을 용인해주고 환영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 실수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한 매뉴얼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어차피 이 친구가 실수했다는 거는 이 친구 아니어도 또 새로 들어온 애가 실수하거나 알바생이 실수하거나 매니저가 실수하거나 누군가 또 실수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굳이 우리가 왜 실수했니? 그때 얘기했던 거 아니?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돼. 실수했어. 잘했어. 고마워. 네가 아니어도 다른 애가 실수하고 때 네가 먼저 실수해준 거니까 그건 고마운 거야. 하지만 내일부터 이 똑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괜찮겠니? 라고 물어봐 주거나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거나 그런 게 좋겠죠.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상사도 제대로 지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는 업무에 많은 오차를 줄이고 일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자꾸 답답해. 아, 왜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왜 자꾸 실수하지? 왜 자꾸 깜빡하지? 누구 책임이냐?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은 사장의 책임입니다. 그 지시를 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왜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고 있어?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지시를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표준화를 시켜주던가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주던가 시스템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목소리를 키우는 관점으로 몰입을 해 있는 상황인 거죠. 좀 똘똘한 직원, 센스 있는 직원 뽑아야겠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어떻게 뽑아요? 없죠. 그런 사람 나처럼 창업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대기업도 뽑기가 힘든데 우리 어떻게 뽑아요? 못 뽑죠. 자, 지시는 절대로 추상적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잘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명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리면서 그 의도를 알아서 이해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장의 입장이에요. 점장이나 매니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인건비 관리 잘하고 있어? 매니저와 점장이 답변이 매출이 꾸준하지가 않고 갑자기 손님이 많이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날에 손님이 끊기도 하고 예측이 잘 안 돼서 인건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매니저나 점장이 있다면 서로 추상적인 얘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관리한 실제 표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점심 영업의 테이블 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방과 홀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테이블 수 점심에 13테이블, 주방 인원 2명, 홀 인원 2명. 자, 그럼 저녁 영업. 저녁엔 27테이블 들어왔고 주방 2명, 홀 3명이에요. 매출이나 이런 게 아니라 테이블 수 대비 우리가 주방과 홀 인원이 몇 명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게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 인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장과 협의해서 기준 잡아주고 최근 흐름이 바쁘면 기준을 조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할 때 내가 원하는 인건비율 이하로 다 꺾여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한 2주 이 표를 작성하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평균치가 이미 나와버리거든요. 월요일에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세 구간으로 평균적으로 테이블이 어차피 비슷하게 나와줘요. 테이블이. 가끔 예기치 못하게 많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예기치 못하는 많이 올지도 모르는 그 날에 맞춰서 인원을 편성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런 날은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치 테이블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이 편성을 해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2주만 작성하면 서로 이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이 표를 작성 안 하면 너무 바쁜데 사람 더 뽑아주세요. 또 좀 바빠지면 더 뽑아주세요. 서로 그냥 계속 알 수 없는 얘기를 왔다 갔다 주고받는 거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손님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거지. 내 새로 입사한 알바생까지 손님들한테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도 신경 써서 진짜 잘하고 있는 중에 이게 추상적인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네이버 영수증 예약자 리뷰를 체크하게 하고 댓글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리뷰는 긍정의 리뷰인지 불편사항을 남긴 리뷰인지를 관리하게 합니다. 대부분은 긍정인데 가끔 불편 리뷰가 달리겠죠. 근데 그 불편 리뷰가 자꾸 많이 달려. 그러면은 매니저나 점장의 역할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이 친구는 저희 월드컵점에 대한 매니저인데 매니저가 출근하면은 어제 달렸던 리뷰를 댓글을 다 단 다음에 캡처해서 카카오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공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니저 정도 되면은 당연히 이게 훈련이 됩니다. 고객님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까지 댓글을 달면서 자기가 몸소 더 느끼게 됩니다. 불편한 사항이 달리면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개선책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문제 해결력을 좀 향상시키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점장이 되고 또 점장이 되면 더 잘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저희가 뭐 맨날 말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훈련이 되면은 되게 잘하겠죠.